220. 된다.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배터리를 차량 하단에 빼곡히 채워서 다니고 있는 저의 주니퍼. 반대로 거기서 배터리 좀 뽑아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220V 플러그 편하게 꽂아서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전기차에서 V2L이라는 개념은 아주 일반적이에요. 전력을 vehicle to load, 즉 차량에서 부하가 있는 전자기기로 공급하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엄청난 사이즈의 이동식 보조 배터리를 내가 원하는 기기의 전원 공급원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이죠. 테슬라 오너는 이 개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사실 현대 아이오닉 5에서는 V2L을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고, 이제 플러그가 애초에 내장된 차량도 많고, 얼마 전에 국내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도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델 Y에서 된다는 게 신기한데요. 제가 소개하는 제품은 이미 해외에서는 수년 전에 출시가 돼서 테슬라 차량이 꾸준히 사용을 되어 왔고, 저도 캠핑 다니면서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국내 KC 인증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미리 받아보고 써보고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원리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충전 포트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배터리는 단순해서 지금 연결된 것이 충전기인지 부하인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충전을 하기도 하고 역으로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해진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핵심은 테슬라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통신을 해서 나는 부하야, 충전하지 말고 전력을 공급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재밌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원을 테슬라에서 막 끌어다 쓰는데도 얘는 이거를 충전이라고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방전이 되고 있지만요. 그렇게 이 제품이 전력을 받아서 차량의 직류 전기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즉 인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돼지코를 마음대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일단 이 제품으로만 보자면 과전류, 과열 쇼트에 대한 보호 회로와 릴레이 기능, 냉각 구조가 들어있고요. BMS와 직접 통신을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안정적으로 전원을 끊거나 줄이면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 제품은 테슬라 차량 배터리가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용이 되지 않도록 설정이 또 되어 있어요. 차량 배터리 관점에서 보자면 V2L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충전, 방전 설계라면 당연히 무리가 되지만 그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충전, 방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주행의 경우 우리가 쓰려는 그 어떤 기기보다 압도적인 출력이 필요해서 의도를 갖고 부하를 주지 않는 이상은 원리적으로는 큰 무리가 되진 않아요. 당연히 테슬라에서는 만약 V2L로 인해 배터리가 손상이 되거나 모듈이 손상될 경우 보증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이 제품을 쓰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라면은 기술적으로도 V2L 자체가 배터리 입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벌써 2년이나 넘게 사용이 되면서 유저층도 많고 또 이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출력은 5kW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걸 우리가 외부에서 다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러 막 멀티탭을 연결해서 전열기구를 나란히 줄지어서 연결하지 않는 이상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5kW 이상을 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용 에어컨조차도 3kW를 잘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막 정말 큰 거실형 정도는 되어야 5kW까지 가니까요. 저의 경우 무엇보다 외부에서 220V 전원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이 결국은 핵심이었고, 그렇다면 저처럼 본격적인 캠퍼가 아니라 그냥 간단히 차박 다녀오는 입장에서는 사실 더 활용할 부분이 많았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랩탑과 드론, 카메라 등등 촬영 장비들이 이제 무적이 됐죠. 캠핑 가서도 저는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출력이 낮은 USB-C 전원이나 별도의 보조 배터리가 무조건 필요했는데 이제 배터리 걱정을 완벽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외부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차박의 가장 힘든 점은 결국 음식이잖아요. 따뜻한 물을 만들려고 해도 불을 써야 되고, 그렇다면 버너와 가스가 필요하고, 그걸 또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일단 전기 포트를 쓸 수 있다. 아무 데서나 라면을 먹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게 됐죠. 전자레인지가 가정용 기기 중에서는 전력 소모가 엄청 큰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1000W, 아주 높은 제품이라고 해봤자 1500W에 불과해요. 외부에서 전자레인지를 쓸 수 있다는 말은 결국 내 자동차가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을 다 조리할 수 있다는 말이고, 진짜 불 하나 없이 만두, 소세지, 각종 도시락 종류, 햇반 물론이고 간편식으로 나오는 국물류조차도 조리가 가능하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게, 차박이나 캠핑이 가장 힘든 점이 마음대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었거든요. 불을 쓸 준비가 되었는지, 또 그 불을 써도 되는 장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기만으로 조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심플해지고, 저같이 그냥 간단하게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의자와 테이블만 탁 펴고 놀다가 뒹굴뒹굴 멍 때리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것만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채비가 어마무시하게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KC 인증 진행 중으로 한 2-3개월 걸릴 거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물론 해외에서는 몇 년 전에 출시가 돼서 이미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저는 이거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이에 고민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또 스스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원리가 뭔지, 내 배터리에, 아니 내 차 배터리에 정말로 부담이 없는 건지, 이런 관련한 정보들을 충분히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해보고 또 스스로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사용을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추후에 혹시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그냥 근황이라든지 꾸준히 사용을 하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